안녕하세요. 미국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써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직을 하려고 인터뷰를 보면서 좀 많은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바로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팁은 지원용 포트폴리오, 프리젠테이션용 포트폴리오 두 가지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미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제 구글 슬라이드, 애플 키노트로 만들어서 면접 볼 때 포트폴리오 프리젠테이션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왜 굳이 그렇게 웹사이트 업데이트 바쁜데 왜 PDF나 슬라이드 타입으로 포트폴리오를 또 다른 버전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근데 인터뷰 보면서 제가 크게 느낀 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하면 좋은 점은 UX 디자이너들이라면 처음부터 리서치하는 과정부터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전반적인 디자인 엔투엔드 프로세스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디자인 과정을 넣다 보면 페이지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포트폴리오를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모드로 또 준비를 한다면 웹사이트에 모든 정보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는 정말 하이 레벨만 넣으시고 그냥 리크루터랑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이제 서류 통과시키고 다음 단계 넘어갈 단계에 지원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말 1분 내에 스캔하듯이 그냥 쓱 보고 비주얼적으로 이 사람이 전반적인 디자인 과정은 알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파이널적인 비주얼 이미지까지 하이 레벨 내용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텍스트 많은 거는 아무도 안 읽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덱을 통해서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덱 이제 두 번째 타입의 인터뷰용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어떤 분들은 그럼 처음부터 포트폴리오 덱만 만들면 안 되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리뷰 라운드에서는 또 대부분 면접관들이 서류 전형 내었을 때 봤던 그 포트폴리오보다 큰 기대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한 과정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력서 제출할 때 함께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서는 그 면접관들이 쓱 스캔만 해서 디테일한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뭔가 더 과정들을 더 알고 싶다 이렇게 호기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웹사이트에서 봤던 것보다 좀 더 깊은 디자인 과정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웹사이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포트폴리오 슬라이드에 디테일하게 담아서 보여주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디테일한 과정을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걸로 내 포트폴리오 소개할 때 쓰면 안 되나요?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대답은 yes,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웹사이트로 제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랑 그리고 슬라이드 덱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소개했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웹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더라도 이야기 중간중간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가 이제 횡설수설 갈팡질팡 하는 느낌을 제 스스로 많이 받았어요. 간단 명료하게 어디를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야 할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에서는 제가 조절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트폴리오 슬라이드 덱으로 만들어서 소개할 때는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모든 디자인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정말 필요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어서 이래서 PDF로 만드는 게 낫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웹사이트하고 프레젠테이션용 포트폴리오는 다르게 잡아야 돼요. 반대로 잡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웹사이트 포트폴리오를 보면 오버뷰, 그 프로젝트의 전체 간략한 이 프로젝트는 뭐였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오버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accomplishment 부분을 상단에 넣고, 그리고 problem statement를 넣고, 그 다음 디자인 프로세스를 넣었어요. 웹에서는 이제 면접관들이 1, 2분 안에 디자이너들을 빨리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찬찬히 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그 디자인 과정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 디자이너 인터뷰 보고 싶네 이렇게 느낌을 갖는 게 아니고, 상단 부분에 대부분 쏟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단계
단계 인터뷰 단계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사이트 포트폴리오에서는 빨리 프로젝트 내용 파악하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스캔하면서 바로 캐치해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 하단에 정말 중요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프로블럼이 뭐였는지를 면접관들이 찾아 내려가게 만들면 안 되더라고요. 상단 부분에 서머리 부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고 어떤 팀 사람들하고 일했고 얼마나 걸렸고 그리고 내 성과는 이런 거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아랫부분에 이제 프로블럼 스테이먼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하이어링 매니저가 이제 디자인 과정까지 쭉 다 보면 좋은 거지만 디자인 과정 첫 번째부터 리서치하는 것만 보여주고 뭐 중간 부분에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거 먼저 보여주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인지 감을 잡기가 시간이 걸려요. 1, 2분 안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게 서머리 부분을 상단에 넣는 거를 웹사이트에 추천드리고 그거하고 반대로 프레젠테이션 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그리고 인터뷰할 땐 처음부터 내가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기승전결 순으로 구두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디자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이랬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지 이제 스토리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딱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디자인이 발전해서 이렇게 최종 디자인이 나왔고 이걸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여줬을 때 제가 들었던 피드백들은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하고 디자인 접근을 했구나. 그리고 빈틈없는 디자인 과정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피드백 받았어요. 세 번째 팁은 다른 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여줄 때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블럼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디자인 과정을 풀어가는지 그 프레젠테이션용 포트폴리오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면접관들이 또 중요시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디자인 과정 속에서 다른 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했는지 그 부분을 또 많이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초반에 제 프레젠테이션용 포트폴리오에는 그냥 간단하게 크로스 펑셔널 팀 해서 엔지니어랑도 일했고 프로덕트 매니저랑도 일했고 디자이너들하고도 일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팀들을 그냥 이렇게 열거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결과 최종까지 가지 못했던 포트폴리오가 됐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배웠던 거는 디자인 과정을 보여줄 프로덕트 다큐멘트가 준비되었을 때 나는 프로덕트 매니저하고 여기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여기에 대해서 팀들하고 리서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디자인 과정에 나는 엔지니어들하고는 이렇게 일을 했었고 내가 이렇게 만든 아이디어로 이렇게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바꿨고 그래서 이때는 내가 유저 리서치 팀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고 하면서 그 슬라이드에 내가 만약에 다른 팀 사람들하고 일한 케이스라면 어떤 팀 사람들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일을 했었고 또 이런 프로블럼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식으로 디자인 과정을 보여줄 때 중간중간 이제 어떤 팀하고 일을 했는지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는 거죠. 네 번째 팁은 디자인의 근거, 이유, 레셔네일을 꼭 그 프레젠테이션에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모든 면접관들이 좋아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 부분을 보고 저의 밸류를 좀 높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영상에서도 저는 모든 스크린에 디자인에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를 모든 포트폴리오에 넣을 순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테스트를 거쳐서 유저의 피드백과 비헤이비어를 보고 이뷰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서 버튼 위치도 내가 버튼을 밑에 넣은 이유는 하면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그 유저들의 서치하는 패턴 그리고 버튼 사용하는 패턴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버튼이 밑에 있는 게 가장 베스트 퍼포먼스 가장 효과적으로 유저들이 그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해서 버튼 위치를 정하게 된 이유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최종 디자인에서는 그렇게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거 있지만 초반에는 내 디자인에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넣지 않았다. 마이크로 인터랙션 이런 걸 넣지 않았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넣었더니 이런 인터랙션을 넣었더니 그 문제점을 해결했다. 또 만약에 엔지니어하고 같이 뭐 이런 피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원래 내 디자인의 그 철칙은 정말 간단하게 최대한 클릭하는 뭐 유저들이 뭐 액션을 취하는 그 수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니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액션을 내가 넣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또 뭘 배웠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식으로 했거든요. 뭐 이렇게 한 이유를 다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했더니 이 부분이 가장 저라는 디자이너를 평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만들 때 본인 한 디자인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5번째 팁은 프로젝트 성과 결과값을 꼭 보여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모든 면접관들이 저에게 꼭 물어본 말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런칭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판단하지? 그런 질문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가 런칭되었나? 쉬핑되었나? 뭐 이렇게 마켓에 런칭되었나? 이 프로덕트를 지금 실제 쓰고 있나? 디자인이 어떻게 성공했다고 판단하지? 어떤 식으로 결정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이런 결과값들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게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조사는 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유저빌리티 테스팅이 석세스 했는지 페일 했는지, 이 프로덕트 런칭되고 나서 얼마나 유저가 늘었고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관련된 세일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공유해줘. 얼마나 이 디자인으로 인해서 프로덕트의 팀에 회사에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작한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직 프로덕트이 마켓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을 보여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한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 디자인 UX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했습니다 하면서 유저빌리티 테스팅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리서치, 뭐 이 디자인을 가지고 리서치를 했더니 이런 서베이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다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지 나쁜 경험을 제공하는지 판단했습니다 하면서 그 유저빌리티 테스팅 데이터 값을 보여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직 준비하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 했는지, 인터뷰했는지 여러분들도 알면 좋을 것 같다는 팁을 오늘 공유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 신경 쓸게요.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